사람은 누구나 가슴 속에 자랑하고 싶은 욕망을 품고 살아간다. 하지만 자랑이 화를 부르고 관계를 망친다는 진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나이 90을 넘긴 정주영이 평생 경험으로 깨달은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5가지를 전한다. 돈과 건강과 자식과 과거 무용담, 그리고 인맥이 바로 그것이다. 이 5가지를 자랑하는 순간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정주영으로 살아온 90년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성공과 실패를 겪었다. 현대그룹을 일으키며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뼈저리게 배운 교훈은 자랑이 아닌 겸손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었다. 큰 공사를 따내고 흥분해서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부터 주변에 불편한 기류가 돌기 시작했다. 가까웠던 동지들이 멀어지고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사라졌다. 내 성취를 자랑하는 순간 다른 이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생긴다는 것을 그제 깨달았다. 자랑이란 결국 나약함의 표현이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굳이 떠들지 않아도 그 삶에서 빛이 흘러나온다. 반대로 자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면은 불안했고 타인의 인정 없이는 견디지 못했다. 90년 세월 동안 자랑 때문에 친구를 잃고 가족과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랑이 인연을 끊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말라는 옛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피어 눈물로 새겨진 삶의 지혜였다. 사람이 왜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젊은 시절에는 성취가 곧 나 자신이라고 여겼다. 돈을 벌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건강하면 내가 특별한 사람 같았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키운 부모라는 증표처럼 느껴졌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돌이켜 보니 그건 다 허상에 불과했다. 자랑은 본능이지만 동시에 인간관계의 독이기도 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비교 이론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살아간다. 자랑이란 결국 내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은 본능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그 순간 상대방은 나와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 듣는 이는 마음이 불편해지고 나 역시 무의식적으로 그 불편한 기류를 느끼게 된다.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중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존경을 받았지만 늘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은 어느새 주변이 텅 비어 있었다. 자랑은 짧은 순간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고립을 가져온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평생 다짐하며 살았다. 그런데 그 다짐 속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숨어 있다. 자랑은 시련을 이겨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자랑이 많을수록 시련 앞에서 쉽게 무너졌다. 남들에게 떠벌렸던 말이 발목을 잡고 가시했던 순간들이 부끄러운 굴레가 되어 나를 짓눌렀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 자랑이 내 존재를 빛나게 한다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아는 해를 살아보니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자랑은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불안을 감추려는 가면일 뿐이다. 진정한 강함은 조용히 흘러간다. 물이 소리 없이 덜을 깎듯 겸손한 사람의 삶은 티내지 않아도 서월이 증명한다. 돈은 참 무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많이 가지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부족하면 불안해진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인간관계의 판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돈을 굴려봤다. 큰 돈이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벅찼고 젊었을 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니기도 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깨달았다. 돈을 자랑하는 순간 오히려 돈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지인 중 한 명은 친구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그 인연이 30년 넘게 끊겼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면 원망을 사고 빌려줘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돈은 남을 돕고 싶다는 선의조차도 무겁게 만들어 버린다. 60대 시절 목돈을 모으고 괜스레 주변에 알렸다가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처음에는 반가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알겠더군. 그들은 내 사람됨이 아니라 내 지갑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돈은 늘 나를 시험하는 거위였다. 돈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그 돈의 노예가 된다. 반대로 돈을 도구로 쓰는 사람은 돈의 주인이 된다. 돈을 벌 때마다 늘 자신에게 물었다. 이 돈이 나를 더 가볍게 하는가? 아니면 더 무겁게 하는가? 만약 무겁게 한다면 그건 이미 돈이 아니라 짐이었다. 돈 자랑은 또한 보이지 않는 칼날을 품고 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속으로는 질투와 시샘을 품을 수 있다. 사람 마음이란 것이 그렇다. 진심으로 내 행복을 기뻐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복권 당첨으로 큰 돈을 얻은 친구가 있었다.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그를 둘러싸던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순간 관계는 돈의 무게에 눌려버린다. 진짜 친구가 사라지고 알파큰 이해 관계만 남는다. 결국 돈은 남에게 보일 때가 아니라 조용히 나와 내 가족 그리고 필요할 때 사회를 위해 쓸 때 가장 빛난다. 그러니 돈을 자랑하는 대신 지갑을 닫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 그게 돈과 사람을 함께 지키는 길이다. 살면서 가장 자주 본 장면 중 하나는 돈을 자랑하는 사람이 정작 돈을 오래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반대로 겉으로는 검소하게 살며 돈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속으로는 두둑한 지갑을 갖고 있다곤. 사람들은 흔히 부자는 화려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부자는 소리 없이 사는 법을 안다. 왜냐고? 자랑하는 순간 불필요한 시선과 위험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여러 차례 유혹을 받았다. 이만큼 벌었다라며 자랑을 해보고 싶은 충동이 몰려왔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내 안에서 경고가 울렸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돈은 사람을 살리고 길을 열어주고 다음 세대에 희망을 남기는 수단일 뿐이지 결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간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험상 진짜 부자일수록 검소했다. 큰 저택보다 소박한 집을 선호했고 값비싼 시계 대신 오래된 손목시계를 차고 다녔다. 왜냐면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돈은 조용히 지켜야 하고 자랑이 아닌 관리와 나눔 속에서 더 커진다는 것을. 실제로 존경하는 몇몇 기업가들은 수십억을 벌고도 동네 일처럼 겸손하게 지내며 돈을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기보다 장학재단을 세우고 사회에 환원했다. 그 모습에서 돈의 참된 쓰임을 다시 배웠다. 돈은 물과 같다. 고여 있으면 썩고 흘러야 생명을 살린다. 자랑은 물길을 막아
썩게 만드는 행위다. 반대로 흘려보내면 주변을 적시고 자신에게도 맑은 흐름이 돌아온다. 평생 사업을 하면서 돈을 쓰는 법을 가장 늦게 배웠다. 돈을 모으는 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제대로 쓰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 돈이 생겼을 때는 자랑하지 말고 감사히 받아 조용히 흘려보내야 한다. 가족의 삶을 지탱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를 위해 작은 씨앗을 심는 데 쓰십시오. 그렇게 돈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당신의 재산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세상에 남긴 따뜻한 흔적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젊은 시절 늘 건강을 자신했다. 하루 종일 현장을 뛰어다녀도 끄덕없었고 병원 문턱조차 넘지 않았다. 그때는 내 의지가 강해서 내 생활 습관이 바르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말하고 다녔다. 나는 약 한 번 먹어본 적이 없어. 병원에 갈 일도 없어. 그 말 속에는 은근한 자랑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 세월은 그 말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다. 70대에 접어들면서 척추협착증이라는 병을 겪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건강은 절대로 내 힘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유전적 기인과는 그리고 세월의 흐름이 모두 얽혀 있는 것이 건강이다. 젊어서는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했지만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알았다. 건강이란 축복이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건강을 자랑하다 보면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다. 나는 절대 안 아플 거라는 착각 속에서 정기검진도 거르고 몸의 심호도 무시한다. 형님도 그런 경우였다. 담배를 피우면서도 나는 태가 튼튼하니 걱정 없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결국 폐는 말기에 이르러서야 병을 앓게 되었고 너무 늦은 뒤에야 후회했다. 건강을 자랑하는 순간 사실은 스스로를 위험에 내모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건강 자랑은 주변에 상처를 준다.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과 선천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말이 칼처럼 꽂힌다. 한 이색에 무심코 나는 약을 먹어본 적도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나중에 그분이 눈물을 훔치는 걸 보고 알았다. 내 말이 그분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건강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다. 지금 숨 쉬고 걸을 수 있고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다. 자랑 대신 몸의 소리에 귀 기리고 감사하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선물이다. 배운 교훈이다. 건강은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맡겨진 것이고 언제든 떠날 수 있다. 그러니 교만해하지 말고 겸손히 지켜야 한다.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사실을 늦게서 배웠다. 한창 젊을 때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잠을 줄이고 몸을 혹사시키면서도 나는 튼튼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몸은 결코 무한하지 않다. 작은 통증 하나에도 길을 기울여야 했고 하루하루의 생활 습관이 결국 내 삶의 길이를 정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늘 강조하는 말이 있다. 일이 보약이다. 젊은 시절 일터에서 땀 흘리며 몸을 움직이는 것을 최고의 건강 비결로 여겼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다. 일이 보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무리하게 일하다 보면 병을 부르고 몸의 신호를 무시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중요한 건 몸과 대화하는 법이다.
조금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아프면 참지 말고 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을 자랑하는 대신 이제 작은 습관을 나눈다. 매일 아침 30분은 반드시 걷는다. 음식을 먹을 때는 배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관하지 않고 마음이 답답할 땐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풀어낸다. 이런 소박한 생활 습관이 결국 긴 세월을 버티게 해주었다. 경험을 나누는 이유는 자랑이 아니라 나처럼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그리고 건강을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공감이다.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아픈 사람들 앞에서 자랑처럼 말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가능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존경했던 어떤 노인은 늘 이렇게 말했다. 내가 건강한 건 운이 좋아서요. 그래서 나는 아픈 이를 돕는 게 빚 갚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내 힘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하늘이 잠시 허락한 선물일 뿐이다. 그러니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물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고민하며 살아가십시오. 건강은 나 혼자 누릴 때 빛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나눌 때 비로소 그 가치는 더 깊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자식이 된다. 사업을 하며 많은 성취를 경험했지만 결국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자식들이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였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 기쁨을 참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녔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다. 우리 딸은 좋은 학교 교수다. 그렇게 말하면 내 마음은 뿌듯했지만 정작 자식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친구 중 한 분은 아들이 판사가 되자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다. 처음에는 모두가 축하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친구들은 속으로 비교하며 불편해했고 심지어 그 아들마저도 엄마 제발 그만 좀 말씀해 주세요라며 괴로워했다. 자식이 잘 되었을 때 기쁨을 표현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을 남에게 자랑하는 순간 듣는 이의 마음에는 상처가 생기고 자식에게는 부담이 된다.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너무 기뻐 동네방네 떠들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아들이 회사 동료들에게 아버지가 자랑을 많이 하셔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더군. 그 말을 듣고 깊이 반성했다. 내 기쁨이 오히려 자식에게는 족쇄가 된다는 사실을 그제 깨달았다. 자식은 부모의 명함이 아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 자신의 것이다. 평생 일에 몰두했지만 노년에 이르러 진정한 가치는 결국 가족에게서 나온다는 걸 알았다. 사업은 실패하면 다시 일으킬 수 있지만 가족은 한번 잃으면 끝이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의 성취를 자기 공으로 돌리며 자랑하는 순간 가족의 끈은 서서히 느슨해진다. 자식은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부모의 자랑은 그 노력을 가려버린다. 그러니 여러분 자식의 성공을 자랑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쁨이지 가시가 아니다. 아이가 잘되면 네가 참 고맙다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성취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노고를 존중하고 묵묵히 응원하는 것이다.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 그들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고 지켜봐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자랑이 아닐까.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의 성취를 내 공으로 여기며 말하곤 했다.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 저렇게 된 거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랑이었음을. 자식은 부모의 소물이 아니다. 그들의 성공은 스스로의 땀과 노력 그리고 시대와 운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다. 그런데도 부모가 자기 몫을 주장하면 자식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남는다. 손자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일이었다. 주변에 내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챙겨줘서 결국 의사가 됐다고 떠벌렸다. 그런데 손자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 할아버지, 저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노력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말이 손자에게는 족쇄가 되고 심지어는 노력의 가치를 무너뜨린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다. 삶을 돌아보면 결국 가장 귀한 건 가족과의 믿음이었다. 살아온 길은 수많은 시련과 도전으로 가득했지만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가족의 원 덕분이었다. 그런데 만약 그 가족을 내 자랑거리로만 삼았다면 그 힘은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가족은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안식처이자 버팀목이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었을 때 자랑 대신 이렇게 말하려 한다. 네가 참 고맙다. 그 한마디에는 자식의 노고를 인정하고 부모로서의 감사가 담긴다. 자식도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 하지만 더 깊은 바람은 자기 노력을 존중받고 싶다는 데 있다. 부모가 고맙다라고 말해줄 때 자식은 부담이 아닌 힘을 얻게 된다. 여러분,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자랑은 관계를 무겁게 만들지만 감사는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아이가 어떤 길을 가든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자랑이 아니라 조용한 응원과 고마움의 표현이다. 그때 비로소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과거 이야기를 자주 꺼낸다. 예는 아니었다. 젊었을 때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얼마나 강인했는지, 얼마나 도전적이었는지를 술자리나 가족 모임에서 곧잘 늘어놓곤 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은 낡은 뿌듯함이었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지루한 소음일 뿐이라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손주들에게 젊은 시절의 무용담을 들려주던 일이 있었다. 사후 초기에 하루 20시간씩 일하며 밤을 지새웠던 이야기. 외국 바디어와 악착같이 협상하던 순간들을 열정적으로 말했다. 그런데 손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은 이미 멀리 딴 데가 있더군. 나중에 손주가 친구에게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만 계속해라고 말하는 걸 우연히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 내가 즐겁게 떠든 이야기가 애들에게는 과거에 갇힌 사람의 말로 들렸던 것이다. 81세의 한 어르신은 이런 고백을 하셨다. 젊었을 때 싸움도 잘하고 여자들에게 인기 많았다고 자랑했는데 다들 흘려듣더라고요. 나만 신나서 떠들고 있었던 거죠. 그 말씀은 내 삶에도 그대로 겹쳐졌다. 무용담이란 결국 말하는 사람만 즐겁다. 듣는 사람은 그래서 뭐가 달라지지라는 마음으로 멀어지기 쉽다. 살아온 삶에서도 깨달은 게 있다. 젊은 시절의 무용담은 그것이 현재에 이어지지 않으면 공허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아무리 떠들어도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현재가 텅 비어 있다면 과거 자랑은 오히려 지금의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여러분 젊은 시절의 무용담을 자랑 삼아 떠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듣는 이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을 과거에만 머무는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전해야 할 것은 화려한 과거가 아니라 그 속에서 길어올린 교훈과 지금의 삶에 스며 있는 성찰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용담은 그저 공허한 매래에 불과하다.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다면 자랑이 아니라 교훈으로 바꾸어야 한다. 수없이 실패를 겪으며 배운 게 바로 그것이다. 젊었을 땐 실패조차도 포장해서 무용담처럼 떠들곤 했다. 내가 그때는 직원 수백 명을 거느렸지라며 사업 규모를 강조했지만 듣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울림이 없었다. 그러나 나중에 이야기를 이렇게 바꾸니 반응이 달라졌다. 그때 내가 깨달은 건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곱씹더군. 늘 이렇게 생각한다. 실패는 스승이다. 성공담보다 실패담 속에 담긴 교훈이 훨씬 깊다. 삶을 돌이켜보면 큰 사업을 여러 번 일으켰지만 그만큼 많은 좌절도 겪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성공보다 실패 속에서 배운 지혜에 더 귀를 기울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지는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마셨다고 늘 자랑했다. 하루에 3병도 거뜬했다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지금은 건강이 악화되어 술을 한 방울도 못 마신다. 그의 무용담은 오히려 현재의 초라함을 더 드러내는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반대로 사업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내가 배운 건 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너진다라고 전했을 때 사람들은 내 과거를 자랑이 아니라 지혜로 받아들였다. 젊은 시절의 경험은 현재의 삶에 연결될 때 빛이 낸다.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 그때 배운 교훈이 지금도 내 삶을 지탱한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이어진 깨달음을 얻는다. 여러분, 무용담은 자랑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를 나누는 통로여야 한다. 말하는 이는 교훈을 건네고 듣는 이는 그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젊은 시절의 경험을 교훈으로 바꾸는 순간 과거는 빛바랜 추억이 아니라 현재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이것이 바로 무용담을 진짜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이다. 사람 나이 먹다 보면 누구를 알았는지 어떤 유명 인사와 올렸는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한때는 그랬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정치인과 관료와 기업인 등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된다. 젊었을 땐 그 사실이 괜히 자랑스러워서 나는 누구누구야 잘 안다라며 떠벌리고 다니기도 했다. 그때는 그것이 내 가치를 높여주는 줄 알았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니 알겠더군. 인맥을 자랑하는 건 결국 내 빛이 아닌 남의 빛을 빌려내 얼굴을 비추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90세 이순자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유명한 사람 많이 안다고 떠들고 다녔거든. 근데 정작 내가 힘들 때 아무도 없더라고.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 카더라. 이 말은 내 가슴에도 크게 와닿았다. 인맥은 자랑할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그 화려함은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결국 곁에 남는 건 이름 없는 평범한 이과 친구들이었다.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권력자와 유명 인사들을 만났다. 그러나 진짜 내 삶을 지탱해준 건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 공사 현장에서 땀 흘리던 이름 없는 노동자들과 고생을 함께한 직원들과 묵묵히 믿어준 가족이었다. 그들이야말로 내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었고 내 인생의 진짜 인맥이었다. 인맥 자랑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난 이름을 빌려 자기를 드러내는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하게 된다. 진정으로 당당한 사람은 인맥을 들먹이지 않는다. 자신의 실력과 인품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여러분, 인맥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남의 이름으로 내 가치를 높이려 하지 마십시오. 결국 남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다. 인맥은 화려한 장식품일 뿐 내 존재를 대신해주지 못한다. 자랑 대신 스스로를 단단하게 세우는 데 힘쓰십시오. 그것이 진짜 존경을 받는 길이다.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대통령부터 동네 구멍가게 주인까지 이면의 폭은 참 넓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내 삶의 황혼에 들어서니 진짜 인맥은 화려한 명함 속에서가 아니라 내 옆에 조용히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다. 사업이 어려울 때와 병상에 누웠을 때 명함 한 장이 나를 구해준 적은 없었다. 대신 일시 가져다준 따뜻한 국 한 그릇과 오랜 친구가 건넨 짧은 위로의 한마디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사랑 경험을 나누자면 권력자와 유명인은 내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선거가 끝나면 권력이 바뀌면 그들의 관심은 금세 다른 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40년을 함께 일한 직원과 고향 친구와 가족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단단한 인맥이었다. 그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배웠다. 인맥은 이름이 아니라 진심으로 맺는 관계다. 사람을 볼 때 늘 두 가지를 살폈다. 첫째, 어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둘째, 작은 이익 앞에서도 진심을 지키는가. 결국 오래 남는 건 직이나 지위가 아니라 이런 인간성이다. 사업 파트너를 고를 때도 화려한 학력보다 성실한 태도를 더 믿었다. 그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긴 적도 많았다. 인맥을 자랑하는 대신 이제 이렇게 말한다. 내 곁에 평생을 함께한 한 사람의 친구가 수백 명의 유명인보다 더 값지다. 여러분도 돌아보시길 바란다. 진짜 내 사람은 누구입니까? 화려한 인맥이 아니라 힘들 때도 곁을 지켜주는 그 소박한 사람이 아닙니까? 결국 인생의 끝자리에 남는 건 이름이 아니라 마음이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품었는가? 그것이 나나 내 삶을 증명한다. 그러니 인맥을 자랑하기보다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더 깊은 관계를 갖고 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세월을 견디는 진짜 인맥이다. 사람은 자꾸 자랑을 하고 싶어 할까? 오래도록 이 물음을 자신에게 던졌다. 젊었을 땐 성취를 입에 올려야만 내가 존재감을 느끼는 것 같았고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마음이 채워졌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보니 그것은 본능에 가까운 것이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란 늘 비교 속에서 살고 그 비교에서 우위를 확인할 때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낀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 부른다. 우리는 끊임없이 옆 사람을 보며 나를 측정한다. 내 지갑이 두툼한지 내 건강이 더 나은지 내 자식이 더 잘 나가는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앞섰다고 느끼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진다. 그 순간의 달콤함은 마치 당분 같아서 짧게 기분을 높여주지만 오래가진 못한다. 오히려 더 큰 허기를 불러온다. 그래서 자랑은 반복된다. 만족이 아니라 결핍을 키우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돈을 벌 때마다
새로운 성취를 거둘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충동에 시달렸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닳게 되었다. 자랑이란 결국 나의 불안을 감추려는 가면이었다는 것을. 내가 진짜로 단단했다면 굳이 떠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삶을 돌아보면 사업의 성패를 떠나 늘 내 안을 지탱해준 건 자랑이 아니라 신념이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믿음,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면 길이 열린다는 확신. 자랑이 아닌 신념이 사람을 붙잡아주는 버팀목이었다. 그래서 이제 깨닫는다. 자랑은 순간을 빛내지만 신념은 세월을 버틴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찾고 자랑하고 싶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불안이 자리하고 있을지 모른다. 자랑은 불안을 달래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진짜 평온은 겸손과 감사에서 비롯된다. 자랑의 본능을 이해해야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인간관계는 가벼워지고 인생은 더 단단해진다. 평생 사람들을 만나며 관찰한 결과 조용히 사는 사람이 결국 더 큰 존경을 받았다. 겉으로 화려한 말과 자랑으로 자신을 꾸미는 이는 순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화려함은 빛을 잃고 일려 사람들의 마음속에 피로와 거리를 남긴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처음엔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신뢰가 쌓이고 존경이 깊어진다. 동양 철학에서 모자는 도가도 비상도라 했다. 참된 도는 말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공자 또한 군자는 말이 적고 행실이 크다고 했다. 겸손은 그저 미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단단한 다리다. 자랑은 다리를 끊고 겸손은 다리를 놓는다. 현대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수많은 협상을 했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을 압도하려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하고 필요한 말만 하는 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귀하게 여겨졌다. 나이가 들며 알게 되었다.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은 결코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큰 강이 소리 없이 흐르듯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 영향력이 멀리 퍼져나간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설명한다. 사람들은 가시적인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에게 더 큰 신뢰를 보낸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 곁에 있으면 내 마음이 일축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지는 듯한 평온을 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존경심이 싹 트는 것이다. 살아온 삶의 끝자락에서 깨닫는 건 이것이다. 결국 존경은 내가 스스로 일쳐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카니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나무와 같다. 자랑으로는 그 씨앗을 심을 수 없다. 겸손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조용히 사십시오. 말 대신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존경은 따라온다. 그것이 아는 해를 살며 배운 가장 분명한 진리 중 하나다. 돈은 고이면 썩는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악취가 나듯 돈도 뭉겨쥐고 있으면 결국 사람을 망치고 관계를 썩게 만든다. 평생 돈과 씨름하며 살았다. 돈이 없을 때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렸고 돈이 많아졌을 때는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가장 확실히 배운 건 돈은 싸두는 게 아니라 흘려보낼 때 진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이다. 젊은 시절 번 돈을 모아 다시 투자하고 또 확장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그러나 노년에 접어들며 깨달았다. 돈이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어진 게 아니었다.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돕고 다음 세대가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데 쓰라고 주어진 도구였다. 만든 장학재단을 통해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를 이어가고 지원한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 비로소 돈이 제 가치를 드러낸다는 걸 느꼈다.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돈의 노예가 된다. 그러나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돈의 주인이 된다. 다스린다는 건 단순히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과감히 쓰는 지혜를 말한다. 가족이 필요할 때, 사회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리고 미래 세대가 기회를 필요로 할 때 돈을 흘려보내야 한다. 그렇게 순환하는 돈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세월이 가르쳐준 삶의 진리다.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것이다. 돈은 목적이 아니다. 목적은 늘 사람이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기르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데 쓰일 때 돈은 도구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자랑은 돈을 막고 나눔은 돈을 흐르게 한다. 그러니 돈을 통해 존경을 얻고 싶다면 자랑이 아니라 나눔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돈은 흘려보낼 때 산다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흐름 속에서 내 삶도 내 인간관계도 풍요로워진다. 결국 돈은 내가 쥐고 있는 동안은 숫자일 뿐이지만 내가 흘려보낸 순간부터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 그 씨앗이 자라 숲이 될 때 당신의 인생 또한 빛나게 될 것이다. 건강이란 젊었을 때는 무궁무진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것이 얼마나 더섭고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게 된다. 평생 일을 보약 삼아 살아왔다. 일이 곧 건강이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새벽부터 현장에 나가고 밤늦게까지 계획을 짜며 살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다. 사람들은 흔히 오래 살기 위해 많은 보약을 찾고 특별한 방법을 원한다. 하지만 아는 해를 살아보고 얻은 결론은 단순하다. 오래 사는 비결은 욕심을 버리는 데 있다. 많이 먹겠다는 욕심을 줄이고 젊은 시절처럼 무리하겠다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몸은 기계가 아니다. 무리하게 쓰면 고장나고 한번 무너지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였다. 식탁 위에서는 과식을 삼가고 술도 절제했다. 몸이 보내는 피곤함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기꺼이 쉬었다. 이 소박한 습관들이 결국 오늘까지 지켜준 방패였다. 중요한 건 대단한 방법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다. 사람 경험을 곱씹어보면 건강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 건강은 가족과 직원 그리고 나에게 의지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직결된 일이었다. 내가 쓰러지면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가족도 불안에 떨었다. 그래서 깨달았다. 건강을 지키는 건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건강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선물이고 나눌 때 빛나는 자산이다. 욕심을 버리고 균형을 지키십시오. 그 순간부터 건강은 오래가는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결국 오래 사는 비결은 대단한 비법에 있지 않다. 욕심을 줄이고 감사히 하루를 살아내는 태도 속에 있다. 평생을 바쁘게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오히려 가장 멀어지기도 한다. 사부를 일으키느라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드물었다. 그때는 나라 경제를 살리고 회사를 키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 돌아보니 결국 남는 건 집안 식탁의 온기였다. 성공도 명예도 재산도 결국은 덧없었다. 하지만 가족과 마주 앉아 밥을 나누던 순간은 세월이 흘러도 따뜻하게 남아있더군. 자식 자랑을 하느라 가족을 힘들게 했던 적이 있다. 자식이 잘 되면 내 덕이라며 떠벌렸고 잘못되면 속을 끓이며 원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깨달았다. 가족은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함께하는 울타리라는 것을. 자식은 부모의 소물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독립된 존재다.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지켜보며 그 길이 힘들 때 작은 등불을 들어주는 것이었다. 살아온 삶에서 가장 뼈아픈 후회는 가족과 보낼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사업은 다시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다. 병상에 누웠을 때 곁에 남아준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다. 늘 곁을 지켜주던 아내와 자식들이었다. 그제야 알았다. 세상 모든 성공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공허한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결국 인생 말년에 남는 건 가족과 함께 나는 밥상머리에 대어라 소소한 웃음 그리고 함께한 추억이다. 화려한 경력과 재산은 무덤까지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나 가족의 사랑은 삶의 끝자락까지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이다. 그러니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 가족과의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집안 식탁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분류함이다. 평생 사업을 하며 가장 많이 한 일 중 하나는 사람을 뽑는 일이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사업이 흥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다. 처음에는 학벌이나 재능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름 있는 학교 출신이거나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선호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다. 결국 오래 남는 건 성실과 태도라는 것을. 재능 있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드물다. 큰 위기를 맞을 때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화려한 이력서를 가진 사람이 먼저 등을 돌리기도 했고 소박한 입청년이 끝까지 남아 밤을 새우며 도와주기도 했다. 그때부터 사람을 고를 때 학력이나 말솜씨보단 눈빛을 먼저 보았다. 눈빛 속에 책임감과 진심이 담긴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배신하지 않았다. 살아온 경험에서 늘 이렇게 말했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성실은 가르칠 수 없다. 태도는 그 사람의 뿌리와 같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뿌리가 되는 성실한 사람들이 있어야 큰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인간성이다. 머리가 좋고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보다 남을 배려하고 약자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간다. 늘 사람들에게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했다. 사업의 성패도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었고 내 삶을 가장 빛나게 해준 것도 돈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신뢰였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나 화려한 배경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짜 가치는 어려움 앞에서 드러난다. 성실과 태도 그리고 따뜻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과 함께한다면 어떤 길도 두렵지 않다. 결국 사람을 보는 눈이 인생을 결정한다.
오랜 경험이 그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해를 넘기고 나니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한 단어는 감사다. 젊을 땐 돈이 생기면 자랑했고 건강하면 자랑했고 자식이 잘 되면 자랑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다. 자랑은 순간의 기쁨일 뿐 오래가지 못한다. 오히려 인간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내 마음을 교만하게 만든다. 반대로 감사는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다. 감사는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이어준다. 한때 성공한 순간마다 자신을 내세웠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저렇게 이뤘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뒤돌아보니 그 모든 건 내 힘만으로 된 게 아니었다. 함께한 사람들과 묵묵히 도와준 가족,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운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 자랑을 내려놓고 감사로 바꾸니 인간관계도 더 깊어졌다.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건 자랑이 아니라 감사 덕분이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고맙다는 마음으로 겸손해졌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이 또한 배우라는 뜻이구나 하며 감사하려 했다. 그러자 시련도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못했다. 감사는 시련마저도 선물로 바꾸는 힘이 있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멈추고 그 마음을 감사로 바꿔보십시오. 돈이 있으면 함께 나눌 수 있어 고맙다. 건강하면 오늘 숨쉬고 걸을 수 있어 고맙다. 자식이 잘 되면 그 애가 자기 길을 찾아가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랑은 남을 불편하게 하지만 감사는 모두를 따뜻하게 한다. 노년에 이르러 얻은 삶의 결론은 단순하다. 자랑은 인연을 끊고 감사는 인연을 잇는다. 그러니 여러분도 자랑을 내려놓고 감사로 하루를 채우시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을 평안하게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다. 세월이 흐르며 가장 분명히 본 장면은 겸손한 사람 곁에는 언제나 진짜 인연이 모은다는 사실이었다.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처음에는 주목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 떠나간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처음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곁에 사람이 모여든다. 그 차이는 단순하다. 자랑은 벽을 만들고 겸손은 다리를 놓기 때문이다.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회의와 협상을 경험했다. 그때마다 느낀 건 자기 공을 떠벌리는 사람일수록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반대로 성과가 있어도 덕분에 가능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존경을 받았다. 사람들은 화려한 말보다 묵묵한 태도에서 더 큰 신뢰를 느낀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드러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느냐다. 살아온 삶에서도 끝까지 지탱해준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신뢰였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곁에 남은 이들은 자랑으로 맺은 인연이 아니었다. 평소에 진심으로 대하며 겸손히 쌓아온 인연들이었다. 그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겸손은 인간관계를 평온하게 한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위축시키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엷게 만든다. 그래서 대화가 길어지고 관계가 깊어진다. 오랜 세월 동안 조용한 사람일수록 결국 이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그 삶에서 자연스레 빛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진짜 힘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랑을 버리고 겸손을 선택하십시오. 겸손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다. 결국 남는 건 화려한 말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 속에서 쌓인 믿음과 존경이다. 겸손한 자는 평온을 얻고 그 평온이 곧 인생의 가장 큰 부유함이 된다. 젊은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90해를 살며 수많은 부와 명예 그리고 실패와 좌절을 겪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은 건 자랑이 아니라 태도였다. 돈도 건강도 자식도 사람과의 인연도 결국 자랑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것들을 지켜낸 건 겸손과 감사 그리고 묵묵히 버티는 태도였다. 미래 세대는 나보다 훨씬 더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비교와 경쟁이 일상이 되고 성취를 드러내야 인정받는 세상일 수 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자랑은 순간의 인정만을 가져올 뿐 오래가지 않는다. 반대로 겸손과 성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발한다. 사람들은 화려한 자랑보다 진심 어린 태도와 꾸준함에 더 깊이 끌린다. 살아온 경험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은 흘려보내야 산다. 건강은 자랑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가족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지켜야 할 울타리다. 사람을 볼 때는 재능이 아니라 태도를 보아야 한다. 인의 가지를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의 삶은 단단해질 것이다. 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이 말은 젊은 세대에게도 똑같이 전하고 싶다.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길도 헛되지 않는다. 자랑이 아닌 나눔으로 비교가 아닌 감사로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자신이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가로 평가받는다. 미래 세대가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겸손과 성실로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다. 자랑하지 않아도 빛나는 삶. 그것이 여러분이 후손들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이다. 오늘 91살의 인생을 돌아보며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말씀드렸다. 돈과 건강과 자식과 젊은 시절의 무용담 그리고 인내. 이 5가지는 자랑하는 순간 반드시 화를 불러온다. 돈 자랑은 친구를 잃게 하고 건강 자랑은 교만을 낳는다. 자식 자랑은 가족을 힘들게 하고 무용담은 현재를 초라하게 만들며 인맥 자랑은 결국 아무 의미도 남기지 못한다. 하지만 자랑을 멈추고 겸손을 택하면 삶은 달라진다. 돈은 흘려보내며 사와 가족을 살리고 건강은 감사 속에 지켜지며 자식은 자랑이 아니라 고마움의 대상으로 남는다. 젊은 시절의 경험은 자랑이 아니라 지혜가 되어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인맥 대신 진심으로 맺은 내 사람이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준다.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이것이다. 인생은 자랑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단단해지는 것이다. 자랑은 순간의 불꽃처럼 화려할 수 있지만 금세 사라진다. 그러나 감사는 르는한 등불처럼 평생을 밝혀준다. 그러니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멈추고 이렇게 등거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다. 그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 것이다. 끝으로 부탁드린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자랑 때문에 후회한 일이 있으셨나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는다. 사람도 멈추지 않고 흘러야 한다. 평생 마음에 새겨온 말이다. 여러분도 자랑이 아닌 감사와 겸손으로 흘러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더 단단해지고 더 존중받으며 더 사랑받게 될 것이다.